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쿠팡 계정 중에서 최근 한 달 매출 1억을 달성한 계정을 실제로 보여드리고 어떻게 매출 1억을 달성했는지, 그리고 실제 할인 쿠폰 비용이나 광고비는 얼마나 써서 만든 매출인지, 그리고 실제 순수익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매출만 보여드리면 좀 아쉽죠. 이런 매출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지까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참고로 쿠팡 계정을 한 4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러 계정 중에서 오늘 보여드릴 계정이 딱 보기 좋게 최근 한 달 매출이 1억을 달성했어요. 5월달 매출이. 솔직히 이 계정으로는 크게 힘줘서 운영하는 계정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한 4월부터 로켓크로스 물류비 프로모션 이벤트 때문에 좋은 기회다 생각하고 좀 신경 써서 매출을 만든 거예요. 먼저 매출을 보여드리자면, 최근 한 달 30일 매출이 1억 2천 정도 나왔고, 기간을 90일로 놓고 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거의 4월 달까지도 매출이 그렇게 높은 계정은 아니었어요. 3월 달에는 이렇게 20개, 30개 이렇게 팔리는 날도 있었죠. 근데 이제 4월부터 상품을 소싱해서 로켓 그로스로 집어넣기 시작했고, 5월 달부터는 이제 제대로 매출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지난주에 하루 매출 최고 740만 원 정도 나왔고, 지금 이 매출이 상품 가짓수로는 한 6개, 7개 상품으로 만든 거거든요. 원래 예상대로 한다면 요새 하루 매출이 한 1,000만 원 정도 이상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며칠 전에 주력으로 팔던 상품이 이때 상품 하나가 품절이 되고, 또 이때도 상품 하나가 품절이 돼서 더 치고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아마 다음 주 정도에는 들어올 것 같은데, 다음 주 정도에는 하루 매출 한 1,000만 원 정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5월 1일부터 말일까지 선택을 해서 보면 딱 보기 좋게 1억 매출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사실 할인 쿠폰이 더해진 매출이라서 이거를 제대로 보자면, 로켓크로스 정산 화면으로 가서, 여기 로켓크로스 정산 현황 가서 이렇게 매출이랑 실제 비용들을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지난달 5월달 매출이 1억 정도고, 여기 보시면 판매자 할인 쿠폰 보이시죠? 판매자 할인 쿠폰이 한 3,600만 원 정도 나왔어요. 그러면 할인 쿠폰을 뺀 매출은 6,600만 원이네요. 근데 사실 매출은 1억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할인 쿠폰이나 풀필먼트 비용이나 판매 수수료는 비용 처리되기 때문에 매출은 1억이라고 하는 게 맞는데, 요새는 하도 판매자 할인 쿠폰을 말도 안 되게 붙여가지고 뻥 매출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솔직하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할인 쿠폰을 포함한 매출은 한 1억 정도 나왔고, 할인 쿠폰을 뺀 매출은 6,600만 원 이 정도 되고, 여기 밑에 나머지는 풀필먼트 서비스 비용이라는 건 로켓크로스 입출고비랑 택배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판매 수수료, 그 다음에 광고비. 광고비는 전체 매출에서 한 1% 정도 조금 넘죠. 138만 원 정도. 보통은 전체 매출에서 광고비 비중이 적어도 한 20-30% 정도는 되실 거예요. 일반적인 쿠팡 셀러분들은. 저도 한 2024년 정도까지는 그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거의 광고를 안 돌리고 자연 노출로만 판매를 하니까 광고비가 매출에서 1%에서 2% 정도밖에 안 나오죠. 누구는 이걸 트래픽 쓴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트래픽을 쓰는 계정은 제가 솔직하게 이걸 다 까발려서 보여드릴게요. 다시 판매 분석 화면 가서, 여기 판매 분석 화면 보시면 트래픽을 쓰는 계정들은 티가 나요. 어디서 티가 나냐면, 여기 장바구니 숫자랑 주문 숫자가 대략 한 이 정도 비율이 일반적인 비율이거든요. 장바구니가 1.6만, 주문은 1.2만. 근데 트래픽을 써버리면 트래픽이 장바구니를 엄청나게 담아버려서 상품 점수를 올리는 방식으로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주문이 1.2만이면 장바구니는 한 주문 건수의 10배 이상이 나와버립니다. 10만 막 이래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쿠팡 관련된 유튜브 영상 보시다가 누가 매출 인증한다고 이 판매 분석 화면을 까잖아요. 그때 여기 장바구니 숫자랑 주문 숫자의 비율이 한 5배 이상 차이가 난다.
솔직히 어떤 상품을 판매하느냐에 따라서 2배 이상까지는 솔직하게 차이는 알 수는 있어요. 제가 개별 상품들을 이렇게 보시면 이런 상품들 같은 경우는 장바구니가 주문 수보다 한 2배 정도는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어떤 상품이냐에 따라서. 이 정도는 정상적인 비율인데 한 5배, 10배 차이 난다? 그러면 그 셀러는 무조건 트래픽 써서 만든 매출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런 얘기를 유튜브 상에서 아무도 얘기 안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한번 얘기를 해봤고, 다시 정산 화면으로 돌아가서 광고비는 이렇게 1에서 2% 정도 사용을 했고, 정기 결제 서비스라는 건 제가 지금 로켓크로스 세이버랑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사용 중이라서 한 50만원 정도 나간 거고, 밀크런 비용도 30만원 정도 썼는데 택배로 보내는 물량도 있어가지고 밀크런 비용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할인 쿠폰을 뺀 진짜 매출이 6,600만원인데 여기 밑에 비용들 다 제하고 실제 정산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약 4,900만원 정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4,900만원 정도에서 상품 원가랑 수입 비용을 빼면 실제 순수익이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아직 다 정확하게 정산을 안 해봤는데 전체 매출에서 할인 쿠폰을 뺀 매출 6,600만원에서 대략적으로 30-40% 정도가 상품 원가랑 수입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뭐 한 35% 정도다 라고 본다면 이렇게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면 원가가 2,300만원 정도 나오네요. 그러면 4,880만원에서 2,300만원을 빼면 2,580만원입니다. 뭐 여기서 이것저것 알게 모르게 빠져나가는 돈 감안해서 한 90% 정도만 잡아도 2,300만원입니다. 할인 쿠폰 뺀 실제 매출 6,600만원에서 상품 원가 빼고 90%만 잡은 순수익이 2,300만원. 비율로 따지면 한 35% 정도가 나오네요. 네, 아주 이상적인 비율이에요. 여기서 35%가 나올 것이냐 아니면 10%대로 떨어질 것이냐, 이거의 핵심은 광고비입니다. 광고비. 제가 다른 셀러들처럼 광고비를 매출에서 20% 정도만 써도 이 35%가 15%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광고로만 판매해서는 안 된다. 광고비를 최소화하고 자연 노출로 팔아야 이 정도 이익률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광고비를 여기서 많이 썼으면 실제 매출이 6,600만원 정도는 훨씬 더 많이 나왔을 거예요. 광고비를 제가 한 달에 130만원을 쓴 거는 대략 하루에 4만원 정도를 쓰면서 할인 쿠폰 뺀 매출이 6,600만원 매출을 만든 건데, 다른 셀러들처럼 하루에 30-40만원 정도까지 썼으면 매출은 거의 2배는 됐을 거예요. 근데 광고비는 10배가 상승해버리고 상품도 2배는 더 수입해야 되니까 사업 자금도 2배는 더 필요한 거잖아요. 쉽게 생각하면 2억 매출에서 2천만원 순수익일 때랑 1억 매출에서 2천만원 순수익일 때 뭐가 더 좋은 건가요? 당연히 더 적은 사업 자금으로 효율성 있게 만든 순수익이 더 좋은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회사의 규모를 키우는데 집중해서 외부 투자도 받고 뭐 이런 단계까지 생각하신다면 매출 볼륨을 키우는 게 맞는데, 개인 셀러 입장에서는 아직 그 정도 생각할 단계는 아니니까 더 적은 사업 자금으로 효율 좋게 순수익을 만드는 게 100배 더 나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자,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고 끝내면 또 매출 자랑만 하냐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지금부터 좀 중요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매출이 한 시즌 반짝 나오고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계속 이런 매출과 순수익이 나와줘야 몇 달 있으면 통장에 돈이 누적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2가지를 명심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시즌 상품과 사계절 상품의 비율, 두 번째는 꾸준한 소싱. 이 2가지인데, 먼저 첫 번째 시즌 상품과 사계절 상품의 비율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초보자신 경우에는 시즌 상품으로 시작하는 게 맞아요. 어떤 분들은 초보자는 시즌 상품 하면 위험하니까 절대 시즌 상품 손도 대면 안 된다, 사계절 상품만 해야 된다 막 이러는데, 실제 돈을 벌려면 시즌 상품은 필수입니다. 필수. 지금 쿠팡에서 억대 매출을 찍고 있는 저희 수강생분들 보시면 거의 100%가 시즌 상품으로 크신 분들이에요.
시즌 상품으로 급성장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매출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계절 상품을 하나둘씩 추가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포트폴리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즌 상품을 수요가 올라오는 시점에 런칭했을 때가 상위 노출도 훨씬 잘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쿠팡에 들어가셔서 대표적인 여름 시즌 상품 몇 개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후기가 얼마 많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상위 노출된 상품들이 많이 보이실 거예요. 상품만 경쟁력 있게 세팅을 한다면 쉽게 큰 매출을 만들 수 있는 게 시즌 상품이에요. 그렇게 시즌 상품을 한 두세 개 정도 런칭을 하고 나서 판매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 그때 사계절 상품을 한두 개 더 런칭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여기 이렇게 1년을 봤을 때 사계절 상품이 매출을 안정적으로 이렇게 깔아주고 시즌 상품으로 이렇게 1년에 한 2번 정도 크게 매출을 만들어주면 1년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평균 매출이 나오겠죠. 근데 이게 정말 이상적인 모습이긴 한데 이렇게 여러분이 안정적으로 매출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 전제 조건이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 항목인 꾸준한 소싱입니다. 꾸준한 소싱이 뒷받침이 안 되면 앞서 말씀드린 사계절 상품, 시즌 상품, 비율 이런 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효자 상품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잘 세팅해서 등록해 놓고 판매가 잘 되기 시작하면 이 상품이 계속 안정적으로 매출을 만들어주는 상품이 있었는데 요새는 이 효자 상품에 대한 개념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한마디로 상품의 생명이 그렇게 길게 가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끊임없이 경쟁 상품들이 올라오고 있고 요새는 쿠팡 셀러들이 신규 진입은 예전에 비해서 훨씬 많이 줄었는데 그에 반해서 셀러들의 평균적인 실력들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썸네일이나 상세 페이지 이런 것들 보면 알 수가 있고 판매 가격 이런 것들 보면 상당히 많이 상향 평준화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품을 하나 상위 노출시켜서 잘 판매가 되더라도 끊임없이 경쟁자들이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내 상품의 판매량이나 매출이 예전처럼 계속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상품 몇 개 잘 만들어 놨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돼요. 꾸준하게 소싱하고 상품 등록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거를 하루에 하나씩 소싱하고 등록하라는 뜻은 아니고 적어도 한 달에 한두 개 정도 상품은 꾸준하게 소싱하고 상품 등록까지 해서 판매까지 해야 돼요. 한 달에 한두 개 상품을 등록해서 판매를 하려면 적어도 한 달에 3개에서 5개 상품을 소싱해서 그 다음에 샘플을 받아보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상품을 본발주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일주일에 한두 개 상품을 무조건 소싱해서 샘플 주문까지 해보는 겁니다. 이걸 루틴화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상품 소싱하고 목요일에는 배대지에다가 샘플 주문하는 거예요. 그 다음 주도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소싱을 하고 목요일에 샘플 주문. 이걸 매주 반복하다 보면 샘플 주문한 상품들이 순차적으로 도착을 하겠죠. 그러면 그걸 1688 샘플끼리도 비교를 하시고 쿠팡 상위 상품들하고도 비교를 해서 이건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하는 상품은 본발주를 하는 거고 이건 안 되겠다 싶으면 드랍하는 거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이게 셀러들의 일상이에요, 사실. 여러분이 한 월 매출 3천만 원이 안 된다 그러면 이걸 필수로 이 루틴을 하셔야 돼요. 물론 저희한테 배우시는 수강생분들은 이렇게까지 저희가 시키지는 않고 저희 쿠팡 파이널 과정 중에서는 무조건 3개 상품을 런칭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상품이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 저희가 하지 말라고 해도 수강생분들이 알아서 이걸 하세요. 되는 걸 알았으니까 계속 이걸 복사 붙여넣기 하듯이 확장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오늘 제 쿠팡 계정을 하나 공개를 해서 실제 매출이 얼마나 나오고 할인 쿠폰 비용이나 광고비 금액 빼면 얼마나 남는지 이렇게 솔직하게 다 보여드렸고 꾸준하게 매출을 만들고 순수익을 만들려면 여러분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도 대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뭔가 꿀팁 같은 걸 알려주는 영상은 아니었지만 실제로 저는 수강생분들이랑 오랜만에 만나거나 연락을 하게 되면
제가 여러분이랑 같은 사업을 하는 셀러로서 아무래도 경험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해 드리거든요. 네, 아무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 궁금한 점이나 조언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